너도 나도 잘 견디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발자 위에요, 이렇게 날생자를 놓고 보시면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이때 아이가 응애 하고 일성을 바란다 할 때 발입니다. 그러면 달자 위에 어떤 단어가 올라갈지 여러분 짐작되죠? 어떤 단어요? 죽을 사자예요.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 나고 그러면서 쭉 자라서 어떻게 된다? 죽음으로 가요. 그 기간 동안 시간이 저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발달이라는 단어는 사실 두 개의 음절이 합쳐졌지만 한 사람의 인생 처음부터 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달까지 지나는 이 기간에, 아직 달까지 가지 않은 이 기간에 끊임없이 현재형으로 가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시간이 흐른다, 요걸 한자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지날 과다라는 동안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과라는 이 과자와 함께 씁니다. 그럼 발달 과자까지 여러분 따라오실 수 있죠. 업을 가져오시면 돼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간이 지나는 동안 나는 그때 뭘 한다? 무엇인가 업을 합니다. 과업이죠. 그래서 이루어지는 한 단어 따라해 볼까요? 발달 과업입니다. 이 발달 과업은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중요해요. 특히나 이 발달 과업은 사실 한 20살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발달 과업이 눈에 확확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나서부터는요, 아이들이 정말 확확 눈에 띄게 이 발달 과업을 해가는 게 보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을 빠는 발달 과업. 좀 지나 젖을 빤 아이가 힘이 생겨요. 기는 발달 과업. 좀 지나 뒤치기 하고요. 뭔가를 잡고 일어서고요. 이런 발달 과업을 하죠. 그래서 발달 과업에는 아래에 하위 변인이 많습니다. 어떤 하위 변인이 있을까요? 우선 신체 발달이 있어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요, 쭉쭉 자랍니다. 태어난 생후 1개월짜리 아이와 생후 6개월 아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죠? 이렇게 신체 발달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거기에 언어 발달은요, 정말 이렇게 고개 돌리고 나면 아이의 언어가 확 확장되는 게 느껴지고요. 그 확장되는 언어 속에서 어머나, 얘 어디서 이런 말을 배웠을까 싶은 말도 안 되는 단어를 아이가 구현할 때 너무너무 정확하게 섭취해요. 그래서 때로는 좋은 걸 섭취시키려고 여러분이 노력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장하셔야 돼요. 언어 발달 중요하죠.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백지로 태어났다. 삐아제가 말했습니다. 삐아제의 백지로 태어난 이 아이들이 점점점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하나하나 그려가요. 하나하나 색을 입혀가요. 하나하나 무언가를 평면이었다가 입체로 만들어가는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 과정에 인지 발달을 하죠. 마지막에 정서 발달을 넣었어요. 주인공도 뒤에 출몰해요. 그러니 우리 발달 중에서 정서 발달 얼마나 중요한지 이 얘기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옛날에 엄청난 에너지를 뒤에서 쫙쫙쫙쫙 밀어줄 수 있는 요게 바로 정서 발달이고, 이 정서 발달을 표현해내는 정서 지능은 무엇보다 유아기에 블루밍되고 확장된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서 발달의 초입에 이것들이 모여 정서 발달을 이룬다는 거. 쾌감정과 불쾌감정. 쾌감정도 불쾌감정도 다 감정이고요. 우리가 느끼는 정당한 감정입니다. 건강한 감정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자, 쾌감정과 불쾌감정이 왜 이렇게 나뉘었냐? 중요한 건 얘네가 끼리끼리예요. 그래서 사랑스럽다라고 느끼는 아이가 우울하다를 같이 느끼진 않아요. 그럼 사랑스럽다를 느낀 아이는 누군가를 보고 사랑스러워서 기쁘죠. 자기끼리 비슷한 감정끼리 친해요.
분노한다를 느낀 아이는 분노한다에 사랑스럽다나 기쁘다가 같이 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분노한다는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분노한다와 같이 연합되는 친한 감정들이 뭉치겠죠.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친한 감정들이 모여서 그 아이의 일반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세팅돼요. 이게 바로 정서라는 거예요. 교수님, 쾌감정과 불쾌감정, 쾌는 좋은 거고 불쾌는 나쁜 거예요?가 아니라면서요. 불쾌감정이 인간이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불쾌감정을 어떻게 다뤄주느냐에 따라 이게 이 아이에게 쌓여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 좋은 정서로 가지 않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부모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죠. 감정이라는 게 있다고 했고 이 감정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감정의 발달이 왜 중요하냐 볼게요. 감정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서지능의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정서지능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되죠? 나의 정서, 너의 정서, 나와 너가 만나서 정서끼리 쭉쭉 뭔가 관계 맺음을 할 때 여기서 어떤 게 사회성이라는 게 있고 사회성이 편안하게 물 흐르듯이 흐를 수 있도록 해지는 이 가장 토대 핵심 요게 바로 감정의 발달에서 온다는 거. 더 나아가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인지 발달, 머리 좋아요. 머리 좋은 아이들. 감정이 제대로 잘 정리돼서 이 감정을 긍정으로 만들어 놓은 아이들은 학습 능력을 밀어서 학습 능력을 뒤에서 확 쳐주는 에너지로 밀어서 성적을 좋게 만든다는 거. 이거는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 그렇다면 감정 발달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 유아들의 감정 발달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유아들의 감정 발달의 특징을 여러분이 알면 훨씬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감정을 잘 코칭해 줘야겠구나, 잘 건드려 줘야 되겠구나가 씁니다. 시냅스가 발달하면서 감정과 감정이 연결되죠. 연결되는 이 감정들 속에서 아이들의 감정이 좀 더 복잡다단해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감정 표현도 엄청 다양하죠. 그래서 엄마들이 놀래요. 얘가 왜 이래? 얘가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놀랄 만큼 변화가 무쌍합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이 다양화되는 만큼 이 아이들에게 올라오는 본인도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낯설고 불안하고 그것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엄마들이 진짜 큰일이다. 그러니까 이 낯설고 불안한 이것도요, 사실은 아이의 중요한 감정인데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아이 감정 무시해요. 뭘 그래? 누구나 그래. 괜찮아. 근데 아이는요, 안 그렇거든요. 이제는 나 말고 너가 있다는 걸 아는 때이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때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되게 뭐하죠? 의식해요. 요걸 자의식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어떤 말할 때 제가 어떤 표정일까? 내가 어떤 걸 제안했을 때 제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요런 자의식이 발달되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이때 잘 잡아주지 않으면 어떤 아이가 될까요? 타인의 눈치를 봐요. 타인의 감정에 자꾸 맞추려고 하는 아이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아이들이 유치원 가서 이렇게 타인의 감정 맞추고 막 이러다가 너무 힘들어. 집에 오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알지도 못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감정을 놓치면 안 돼요. 자, 요러면서 아이들은 감정 조절이라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과한 건 빼고 부족한 건 넣고 요런 거를 충분히 해줘야 되는 때. 그런데 이 감정 조절이 본인 스스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럴 때, 바로 요럴 때 여러분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죠. 조절을 너무너무 잘 볼 수 있는 그림책 하나 소개할게요. 이 시간 그림책 육아예요. 여러분들, 그림책이 중요한 건 그림책 속에 내가 미처 몰랐던 가장 중요한 해답이 있어요. 사나운 곰을 조심해. 예. 그림책에서는요, 그림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림 안에 메시지를 다 넣었어요. 지금 엄마 표정은요, 너무 맑아요. 그런데 아이 표정 보세요. 아이 표정은 왠지 떨떠름해요. 그리고 입이 지금 삐쭉. 그리고 안 가고 싶어요. 이 마음을 읽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 어깨를 딱 잡고 이야기해요. 오늘 유치원 갈 거야? 가서 내가 잘 보내는데 저 곰인형을 꼭 가져가야겠니? 라고 물어요. 이 아이 이름은 맥스입니다. 맥스야, 곰인형을 꼭 가져가야겠니? 근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네, 저 곰인형 꼭 가져갈 거예요. 얘가 나를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맥스 가방에 걸려있는, 가방 안에 있던 곰인형이잖아요. 크기가 작잖아요. 근데 저 버스 안에서 왜 곰인형이 이렇게 커졌을까? 이게 작가가 말하는 거예요. 그림을 읽어보라고요. 결국은 곰에 이 맥스의 마음이 들어갔고, 맥스가 불안해서 남들 앞에서 나 이 정도 힘 세니까 나 건들지 마! 라고 하는 자기 마음을 넣은 거죠. 그래서 느닷없이 저 곰이 커졌어요. 곰 표정 보세요. 공격적이에요. 사실은 이 곰은 요만한데 결국은 누가 화내고 있고 누가 으르렁거리고 있고 누가 나 힘세단 말이야 이러고 있는지 여러분 책에서 명확히 보이죠. 자, 책을 쭉 보면요, 이 맥스가 결국은 자기 감정을 날것같이 드러냅니다. 결국 어떻게 깨요? 자기 감정 있는 대로 드러내면서 교실에서 점심시간에 막 이러다가 네, 엄마를 불렀습니다. 자, 엄마를 부르는 동안 맥스가 결국 벤치에서 엄마를 기다려요. 맥스 옆에 있는 곰이 화가 났어요. 결국 맥스의 마음이 화났다는 거 벤치에서 누군가 맥스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말을 걸어줘요. 그랬더니 맥스가 또 여기다 의시되면서 내 곰이 무서우니까 조심해. 그러자 이 여자아이가 너만 곰이니? 나도 있어. 그러면서 갑자기요, 가방 안에서 분홍색 곰을 꺼내는 거예요. 곰끼리 어땠을까요? 처음엔 으르렁거리고 싸우는데 이 분홍곰이 이 날카롭고 낯설어서 불안에 막 떨고 있는 맥스 내면의 곰에게 워워워 하면서 처음엔 다 그래, 괜찮아. 훨씬 여유 있는 분홍곰. 쾌감정이 많은 친구예요. 그러면서 이 사나운 곰을 길들입니다. 그리고 도닥입니다. 배려해 줍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친해졌어요. 자, 곰끼리 친해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얘네 둘이 악수합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보여요, 힌트? 예, 지금 여자친구의 가방 안에 분홍곰이 들어갔고요. 맥스 가방 안에 저 갈색 곰 들어간 거 보여요? 이제 사납게 으르렁거리던 곰은 없습니다. 왜요? 감정이 만져졌거든요. 감정이 인정받아졌거든요. 뭔가 싸납고 아이들이 뭔가 분노로 아이들이 뭔가 공격적인 듯하고 이럴 때 가장 우선은요, 그 아이의 감정을 도닥여주는 게 제일 필요해요. 그러면서 아이의 감정을 도닥여줄 때 아이의 낯설고 불안했고 공격적인 감정들이 워워워 될 때 요거를 누가? 엄마가 견뎌주셔야 돼요. 얘가 견디는 만큼 나도 이 힘들고 어려운 감정을 막 올려내는 아이를 견뎌내 주시고 감싸 주셔야죠. 엄마를 만났을 때
어때요? 여유로운 맥스. 그 다음부터 조금 학교 생활을 즐기는 맥스. 그리고 저 사나운 곰을 다독이고 길들일 줄 아는 맥스가 됐다는 거죠. 아이한테는요, 이렇게 다독여지고 워워워 하고 등을 토닥여주는 이런 경험이 필요해요. 그 경험만큼 아이는 따뜻해지고 말랑말랑해져요. 내 안의 감정을 조절하려면 외부서부터 들어와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누군가로부터 도닥여졌을 때. 그래,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외부, 타인, 누군가와. 그래서 여러분,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보다 함께. 이렇게 됐을 때 정서인식 능력이 향상되면서 이런 아이들이 뭐가 생기느냐? 내가 먹고 싶은 거 당장, 이런 것에 대한 충동을 억제하고 만족을 지연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 통제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또 잘 보여주는 그림책 있잖아요. 예, 키즈엠에서 나온 나의 하나뿐인 소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펭귄은요, 뭘 좋아해요? 당연히 생선 좋아하죠. 이걸로 만든 뭐요? 아이스크림. 그 공장, 자기가 뭐가 돼요?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먹어야죠. 아유, 내가 만약 쥐라면 나의 하나뿐인 소원은 뭐라고요? 치즈 금고의 열쇠를 갖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펭귄도, 그 다음에 또요, 생쥐도, 그리고 또 나와요. 나중에 토끼도 나와요. 이 가질 만한 욕망. 아이들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 이거 하고 싶어. 본능이고 단순 욕구잖아요. 근데 이거를 억제할 수 있다고요. 통제할 수 있다고요.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요. 어떻게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게 있다는 걸 아이들이 알게 되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림책에 너와 함께하는 것이라는 마지막. 그러면서 함께 누리는 게 더 좋고, 함께 누리면서 우리가 나누는 게 더 좋고 재밌고, 훈육과 감정 코칭을 혼돈해요. 감정 코칭이 먼저예요. 이 아이들의 감정이 먼저 만져지고 그 감정을 다독였을 때 그 뒤에 뭐가 있다? 옳고 그름이라는 규칙이 있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순서상 정확히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아이도 나도 잘 견뎌내는 시간, 아이도 견뎌야 되지만 우리 엄마들이 잘 견디길 바래요. 여러분의 견디는 힘, 자꾸 부정생각으로 반복회로 돌리지 않기. 여러분 안에 그래 할 수 있어. 긍정회로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긍정회로를 돌려야 여러분의 긍정회로의 정서를 아이들이 아까 먹는다 그랬잖아. 섭취한다고. 그죠? 요거 기억하세요. 두 번째, 아이에게 안정기지 되어주기. 유치원 갔다 오고 어린이집 갔다 오고 어딘가 나갔다 돌아왔을 때 아이들도 나름 상처를 입어요. 우리 아이도요, 하나의 인격체로 느끼고 걔네들 나름대로 다 사고합니다. 걔네들 나름대로 상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고치고 싸매고 회복시켜줘야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안정기지가 돼주셔야 돼요. 그리고 감정과 사고 분리해서 아까 말한 대로 하는 이게 필요하죠. 그리고 긍정적인 피드백 얹어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어린이집 가 있는 동안 본인만의 의미 있는 취미 그리고 생산적인 활동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좀 잘 견디는 나를 응원도 하고, 오늘 아이하고 어떤 얘기를 해볼까? 한번 그림책도 찾아보고 이런 시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도 나도 잘 견뎌내는 시간, 아이도 견뎌야 되지만 우리 엄마들이 잘 견디길 바래요.